우리 세상살이에 꼭 필요한 것이 이름이죠, 이름. 자, 네. 본인의 이름이 결국은 남는 게 이름이에요. 지구상의 가장 용맹한 범은 죽어서 범은 죽으면 무엇을 남깁니까? 가죽을 남기고, 범가죽. 비싸죠. 범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으면은 사람은 죽으면은 무엇을 남겨요? 남길 게 없죠. 이름, 그래서 이름만 남깁니다. 이름만. 그래서 이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상당히 중요해요. 이름을 제가 이렇게 분석을 좀 해보면은 어쩌면 그렇게 이름대로 살아가느냐? 이름대로 살아가요. 대부분이 100%는 아닙니다. 100%라는 건 없어요. 해보면은 꼭 이름대로 살아가요. 제가 언제 한번 이름을 이렇게 그 부인께서 오셔가지고 지금 80이 넘었어요. 80이 넘었는데 부인께서 오셔가지고 80이 넘어서 이제 죽을 때가 다 됐는데도 저렇게 욕심을 부린다. 절대로 욕심을 안 내놓고 더 욕심이 심해진다. 왜 그럽니까? 그러고 그래서 그러면은 제가 그 뭐 사주 봐주기도 그렇고 그래서 이름을 한번 써보세요. 그랬더니 이름을 씁니다. 뭐라고 쓰냐? 성은 이시요. 자, 이름은 첫 번째가 제자입니다. 제자. 자, 시를 제자입니다. 시를 제자. 사이다가 가득 시를 제자. 그 다음에 끝에 자가 후자입니다. 후자. 후자가 두터울 후자. 그러면 제후 그러니까 뭐가 됩니까? 제자가 차이다 실을 적재, 우리 적재함 그러죠. 적재함. 그 실을 제자입니다. 차이다 실을 제자고 후자가 두터울 후자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사람, 이 양반은. 이 이름만 분석만 잘하면은 그 양반이 평생 살아오고 앞으로 또 살아가야 할 것이 담겨 있다니까요. 뭐가 담겨 있느냐? 이 양반 이름을 보면은 제후. 무슨 뜻이에요? 버리는 게 아니고 자꾸 자기 차에다가 보이는 대로 실어 담습니다. 보이는 대로 실어 담아. 그게 제후라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양반은 집에 가보면은 무엇이 많을까요? 박순애 원장님, 이 양반은 집에 가보면은 무엇이 많을까요? 버리지를 않고 계속 집에다가 쟁여두니까 옛날 물건들이 잔뜩 쌓여 있어요, 집에 가면. 뭐 30년, 40년 된 의자도 안 버리고 있고, 그게 제후라는 이름 속에 이렇게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80대 중반, 거의 90이 다 돼갔는데, 이 양반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아니요, 이 양반은 어쩔 수 없습니다. 제후라는 이름 따라 나중에는 그 본인이 모아놓은 쓰레기 더미 속에서 돌아가시게 될 겁니다 하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뭐 가끔 한 번씩 전화는 옵니다. 여전히 여전히 모든 것을 버리는 것은 하나도 없이 오직 갖다가 쟁입니다. 쟁여. 집에다 쟁여. 그게 제 시를 제자. 본인 차에다가 시를 제자, 두터울 후자. 그 뜻입니다. 그렇게 이름이 또 사주를 풀어보면은 그 사주하고 또 맞아 떨어져요. 사주도 자꾸 갖다 쟁이는 게 뭐예요? 모행에서. 목화토금수에서 갖다 쟁이는 게 뭡니까? 뭐야?
수입니다. 수, 수. 그래서 이 양반이 언제 태어났을까요? 이 아, 양반이 태어난 계절, 한겨울에 태어났습니다. 축토에 태어났어요. 축토. 그래서 이와 같이 사주에도 있으면은 축토라는 게 뭐예요? 축토. 겨울에 꽁꽁한 땅이죠. 버리지를 않습니다. 성명은 이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게 사주학을 공부하고 있는데 그러면 사주학이 그 사람의 운명을 더 깊이 볼 수 있을까요? 성명학으로 분해를 해서 보면은 더 깊이 알 수 있을까요? 뭐가 더 깊이 알 수 있을까요? 성명학이 더 깊이 알 수 있을까요? 사주학이 더 깊이 알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의 인생을. 사주학. 네, 그렇습니다. 사주학이 역시 인생을 들여다보는 것은 사주학이고 거기에 이제 보조적으로 보완된 것들 중에 하나가 성명학입니다. 성명학은 사주상에, 사주상에 꼭 필요한 것이, 자, 예를 들어서 사주를 보니까 목화토금수 중에 한여름에 태어났어요. 한여름에 태어났는데 해필 수가 천간에 하나만 있고 지지에 뿌리도 없고 그래서 물이 부족한 사주입니다. 물이 부족한 사주. 그렇다면 이름에다가 어떻게 해주면 되겠어요? 수의 기운을 보완을 해서 자꾸 불러주면은 수의 작용이 좀 보충이 됩니다. 완벽하게 보충돼서 그 양반이 어, 사주가 바뀌어진다 그런 것은 아니고 어느 정도 보충이 돼서 인생이 조금 나아집니다.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전에 그 김대중 대통령 그 무렵에 보면은 사주학보다는 이 성명학이 더 신문지상이나 텔레비에 더 오르내렸어요. 이름을 바꾸면은 인생이 바뀐다. 그래가지고 갑자기 그냥 성명학이 유행을 해가지고 성명학을 조금 풀어내는 사람이다. 그러면은 그 집에 발붙이기가 힘들 정도로 사람들이 그렇게 아주 거기에다가 온 그 신경을 쓰고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거는 아닙니다. 성명학이라는 것은 본인이 태어난 사주학에 꼭 필요한 것이 없을 때 좀 보충을 해주고 또 본인의 인생이 좀 약하다, 기운이 약하다 그러면은 이름을 조금 강하게 해가지고 기운을 조금 강하게 집어넣어주고 이렇게 보조적인 역할을 해준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성명을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제가 아직 그 책으로는 일권은 나와 있어요. 성명학. 근데 이게 너무 구닥다리라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이해를. 그리고 읽어보면은 이해가 안 돼. 원체 옛날 책이라. 옛날 그 방식의 그 성명학이라. 성명학을 한번 제가 봐볼까요? 자, 이와 같이 아주
상당히 오래된 전에 이제 만들어 놓은 게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은 참 힘들게 해놨어요. 보통 공부해 가지고는 이것을 알아내기가 힘들어요. 이게 전문가용이에요, 전문가용. 해놓고 사람들한테 줘봤더니 읽어보고는 이해를 못해요, 이해를. 자, 이와 같이 내용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이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이 성명학의 전문가들도 책을 줘보면은 이해를 못해요. 아, 그래서 이거는 너무, 너무 옛날 방식이고 너무 전문 서적이라 이거는 안 되겠다. 그래서 최근에 다시 그러면은 아무나 읽고 생명학을 접할 수 있는 그런 그 좀 가벼운 것을 한번 써봐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쓰고 있는데 거의 이제 끝나갑니다. 그다음 책으로 되면은 여러분들한테 네,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명학을 제가 뭐라고 해놨냐면은 오늘은 그 머리 아픈 시간이 아닙니다. 머리 아픈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성명학을 뭐라고 했냐면은 사람의 운명은 사람이 살아가는 운명은 어디에 담겨 있습니까? 그 사람의 운명은 어디에가 전부 들어 있어요. 우리가 공부하는 사주팔자. 사주학에 전부 들어 있습니다. 사주학. 사주학이라는 것은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건축물의 설계도다, 설계도. 자, 큰 건축물을 지으려면은 설계도가 없으면은 지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설계도를 볼 수 있는 사람은 그 본인이 공부했던 그 실력만큼밖에 못 봐요.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에 무슨 공고에 나와가지고 공고를 나와서 설계도를 볼 수 있는데 그거는 공고 수준의 설계도밖에 못 봐요. 다음에 전문학교를 나왔으면 전문학교 수준의 설계도밖에 못 봅니다. 다음에 대학교를 나왔으면 대학교 수준의 설계도를 봐요. 그런데 이제 오래돼가지고 박사 수준이 되면은 이제 박사 수준의 설계도를 보기 때문에 거의 다 볼 수가 있죠. 자, 이런 분들은 설계도를 딱 이렇게 넘기다 보면은 이 건물은 에, 사람을 몇 명을 수용을 하고 이 건물의 수명은 35년 정도 되면은 이게 이제 또 서서히 망가지기 시작하겠다. 뭐 그런 것을 전부 설계도 보면은 다 알 수가 있어요. 자, 지진이 나면은 진, 지진의 진도 몇 가지는 견뎌내겠다. 이런 게 전부 설계도에 들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을 보는 눈도 우리가 공부하고 있지만은 이 사주학에 어느 선까지 자기가 공부를 하느냐. 예를 들어서 뭐 공고 수준의 공부를 하느냐, 전문대 수준의 공부를 하느냐, 대학 수준의 공부를 하느냐, 뭐 석사 과정이냐, 박사 과정이냐, 요런 그 본인의 실력에 따라서 그 보이는 것이 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중에서 가서 이게 사주를 보면은 보통 30년 이상은 해야, 그래야 뭐이 좀 보인다고 그럽니다. 물어보면은. 그러나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건 책은 그런 것을 뛰어넘을 정도의 그런 내용을 제가 집어넣어 놨어요. 그래서 이 책은 에, 몇 개월이면 시중에서 몇십 년 공부하는 거라고 거의 맞먹을 정도로 할 수 있게 제가 알고는 것은 다 집어넣는 것이 우리가 지금 사주학 1권, 또 사주학 2권, 그렇게 해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죠. 네, 이와 같이 사람의 운명은 사주학에 담겨 있습니다. 사주란 태어날 때 하늘과 땅의 기운을 음양오행에 표현으로 결부시켜 놓은 것입니다. 즉, 음양이
음향이 오행으로 이렇게 늘어나고 또 오행이 또 물론 늘어납니까? 사주학에서 결국은 생과 사예요. 생과 사가 음양입니다. 음양. 이 음양이 이제 뭘로 늘어나느냐? 뭘로 늘어납니까? 이제 음양이 뭘로 늘어나요? 오행, 확장을 합니다. 확장을. 왜 그러냐면 음양만 가지고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왜? 너무 함축돼 있기 때문에 그걸 다 풀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음양은 도인들이 하는 것이고 우리는 오행도 조금 어렵습니다. 오행도 이거 다 알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오행을 더 세밀하게 확장해 놓습니다. 그게 뭡니까? 오행을 더 세밀하게 확장해 놓은 게 천간에는 십간이요. 지지에는 십이지지입니다. 즉 천간에는 갑을병정, 무기, 경신, 임계 이 10개로 해서 확장을 해놓고 자 지지에는 해자축, 임묘진, 사오미, 신유술 이렇게 12개로 이렇게 쪼개놓습니다. 자, 그래 놓고 보니까 10개하고 12개를 우리가 사주 팔자에다가 써놓고 보니까 이제 비로소 그 사람의 인생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만약에 사주에다가 목화토금수만 써놔봐서 써놔보시면은 이것을 가지고 그 사람의 운명을 감정하기에는 어렵죠, 어려워. 보통 공부해가지고는 오해만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식간 시비로 이제 구분을 해놓듯이 이 성명학도 이렇게 구분을 해놔야 돼요. 이렇게 저기 이 딱딱딱딱 정리를 해서 분석을 좀 해놔야 돼요. 자, 맨 처음에 무엇을 보느냐? 물론 보면 좋겠죠. 다 처음부터 보면 좋겠지만은 이름 짓기가 정말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름을 짓는데도 보통 이틀 정도 걸려요. 이틀 정도 걸리면은 이제 이름에 거의 맞아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 놓고 그 이름을 이제 들여봅니다. 저쪽에서 이제 원하는 데서 이름을 좀 지어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제 한 이틀 정도를 이게 그 사람 사주하고 인생하고 맞춰서 좋은 쪽으로 이렇게 이름을 지어서 딱 들여보면은 100이면 100 전부 고개를 흔듭니다.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전혀 안 맞다고. 왜 그러겠어요? 왜 그러겠습니까? 왜 본인들이 생각한 것하고 전혀 안 맞다고 이렇게 거부를 해버리겠습니까? 원인이 있습니다, 원인이. 본래 사주대로 살아가게 돼 있어요, 사람은. 그런데 거기에다가 보조적으로 부족한 것을 보태주고 해서 더 좋게, 더 인생답게 살아가도록 이렇게 이름을 만들어 주니까 본래의 하늘과 땅의 기운하고는 안 맞아요.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그 이름을 딱 보는 순간에 벌써 마음에서 거부 반응이 일어납니다. 거부 반응이.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여러 어떤 이름자가 들어가면은 좋겠습니까? 이제 물어보면은 그때서 이제 무슨 자, 예를 들어서 뭐, 봉자, 봉자 비슷한 거, 또 아니면은 환자 비슷한 거, 이런 것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글자를 집어넣어 놓고 풀어보면은 성명학에서 절대로 풀리지가 않아요. 성명하고는 안 맞아요. 그 글자로 이렇게 최대한 풀어서 그 이름을 만들어 놓고 보면은
어쩔 수 없이 그 사람의 사주대로 살아가도록 이름이 딱 결정이 됩니다. 자, 그런 것이 한두 번이 아니고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대부분이. 그래서 어쩔 때는 아예, 아예 그냥 사주대로 살아가도록 그대로 이름을 지어서 딱 주면은 그때는 이름 아 좋다고 아 이거 이름 좋은데요 그러고 그 받아들이고 그래요. 이와 같이 에, 본래 본래의 본인 사주대로 살아가도록 이름을 지어 주면은 그때는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기껏 찾아서 그 머리가 아프도록 2, 3일 동안 찾아서 이름을 만들어서 이렇게 제공을 하면은 안 맞다고 우리 마음속에는 네, 이런 것이 안 맞습니다 하고 거부를 해버리는 것을 제가 여러 번 못 겪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름은 잘 안 지어줍니다. 고생해서 지어주면은 그것을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자, 여러분들은 그러한 그 그 근본 원칙에 따른 성명학의 원칙에 따른 그 장명을 해가지고 그것을 거부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야 이 성명학은 존속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명학은 자리를 잡기가 힘들어요. 예. 자리를 잡기가 힘듭니다. 음양 오행이 이제 10간 12지로 늘어나고, 자, 그래서 그것이 결국은 글자가 총 몇 자예요? 총 22자밖에 안 됩니다. 22자. 갑을병정, 무기, 경신, 임계, 천간에는 10자고, 자, 지지에는 해자, 축, 임묘진, 사오미, 신유술 12자고, 그래서 총 우리가 쓰는 것은 22자밖에 안 돼요. 이 22자 가지고, 그렇게, 인생을 한번 들여다보고, 그 사람이 살아갈 때 이와 같은 도움을 주게 해주고 하는 것이 성명학입니다. 자, 성명학에는 사주를 우리가 살펴봤을 적에 오행이나 오행이나 목화토금수 오행이나 허약한 오행을 자, 오행이 사주에 다 있으면은 정말 좋죠. 목화토금수가 다 있으면은 왜 막히지 않고 계속 도니까 이상반은 인생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계속 멈추지 않고 돌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대부분이 보면은 뭔가 한두 가지는 빠져 있습니다. 오행에서, 음양 오행에서 빠져 있어요. 그래서 목, 화로 갔다가 토나 금이 없어요. 그리고는 수로 이렇게 가버립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토하고 금하고 없고 목화하고 수만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목화하고 수만 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사주학에서 목은 뭡니까? 사주학에서 목은 자, 이 목은 무엇을 하는 기운입니까? 이 목의 기운은. 생산, 목의 기운은 솟아나는 기운입니다. 솟아나는 기운. 다 잊어먹으셨나요? 다음에 화의 기운은 무슨 기운입니까? 이거는. 이 화자의 기운을 들여다보면은 무슨 기운? 펼치는 길. 예, 활짝 펼쳐내는 기운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토하고 금하고 없고 이제 사주에 보면 이제 수만 있다고 그랬어요. 이 수는 무슨 기운입니까? 저축, 이거는 펼쳐내는 기운이고 수의 기운은 쌓아놔야지. 차곡차곡 저장하는 기운입니다. 이거는 저장. 저장해서 관리하는 기운이에요.
자, 한번 봐볼까요? 이러한 지평선이 있습니다. 지평선. 자, 지평선 상에 뿌리만 있으면 보이질 않아요. 이게 근본이에요. 근본 뿌리. 자, 이 뿌리가 봄이 되면은 이렇게 목을 쳐들고 솟아나죠. 이렇게 솟아나죠. 네. 요것을 글자로 가져오면은 이게 목자가 됩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는 계절. 그게 계절이 무슨 계절이에요? 음. 봄이잖아요, 봄. 자, 그래서 봄. 봄이 되면은 보이지 않던 것이 이제 다 보이기 시작합니다. 왜 그럽니까? 이 솟아난 기운이 핵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그렇다면 봄이라는 글자는 이 무슨 뜻이에요? 봄. 봄이라는 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보이다. 본다, 보인다. 안 보이던 것이 보인다 할 때 이것을 갖다가 보인다 이렇게 해놓고 한자로 하면은 이것을 봄이라는 글자가 됩니다. 성명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뜻입니다. 뜻. 그 글자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느냐. 그게 성명학의 어떤 것보다도 우선합니다. 왜? 이 한문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한문이라고 하지만은 한문은 아니에요. 진서라고 합니다. 진서. 참 진짜 글서자. 참글입니다. 참글. 이 참글은 우주의 모양을, 우주의 생김새를 담고 그것을 갖다가 그려내놓은 것이기 때문에 우주의 기운이 여기가 들어있어요. 우주의 기운. 자, 목이라는 글자 이 자체만 봐도 이게 무슨 것이 들어있습니까? 무슨 기운이? 무슨 기운이 들어있어요? 땅 위로 솟아나는 기운이 들어있어요. 자, 목의 기운은 솟아나는 기운입니다. 그래서 자, 목화토금수 오행만 가지고 뭐 다른 것을 한다 그러면은 이거는 보통 공부해가지고는 어렵고 자, 우리는 이제 이 목을 갖다가 무엇으로 더 상세하게 분리를 해놓습니까? 천간에는 갑이나 음. 을로 해놓고 자, 지지에는 묘진. 자, 임묘진으로 이렇게 분리를 분석을 해놓습니다. 분석을 해놔야. 그래야 이것을 보고 글자를 우리가 알아먹고 그 사람의 기운을 읽을 수가 있어요. 기운을. 자, 목이 이렇게 있고, 다음에 이제 그러면 화는 뭐겠어요? 이렇게 솟아났으면은, 뭔가가 솟아났으면 이게 이제 여름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막 가지를 치고 잎을 맺어서 무성하게 활짝 펼쳐줍니다. 활짝 펼쳐져. 자, 그래서 다음에는 땅 속에 이렇게 뿌리만 세 개고 위에는 솟아나는 기둥이 줄기가 하나이듯이 요게 이제 여름이 되면은 밑에는 별로 이제 밑에는 성장을 안 해요. 위에만 이제 잔뜩 성장합니다. 위에만 이렇게 올라온 것이 만세를 부르듯이 막 이렇게 가지를 펼쳐내요. 자, 그래서 여름의 기운이 요것입니다. 요거. 이렇게 활짝 펼쳐내는 기운. 자, 이것을 글자를 가져가 놓고 보니까 이게 화자가 되더라. 화자. 그래서 여름의 기운은 활짝 펼쳐낼 화. 다음에 이제 토하고 금하고 없다고 했어요. 사주에 보니까 토하고 금하고 없고 자, 수만 있다고 했어요. 수. 자, 수는 이제 계절로는 겨울입니다. 겨울. 자, 겨울에는 위에 있는 것은 다 죽어버리고 뿌리로만 살아서 땅 속으로 이제 숨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뿌리만 돼가지고 땅 속에 숨에 들어서 땅 속에서 이렇게 숨 쉬고 살아가고 있다 하는 모양이 요 모양입니다. 자, 위로 나온 것은 다 죽어서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땅 속에 뿌리만 남아있다는 것이 이 글자입니다. 자, 이 글자가 가져와서 보면은 이런 글자가 되죠. 자, 그래서 이것을
물수라고 하지만은 이게 물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글자예요. 물수자가 아니고 이게 땅 속에 숨겨질, 땅 속에 저장될 숫자입니다. 자, 물숫자라는, 물이라는 것은 어때요? 물이라는 것은 이렇게 흘러가죠, 이렇게. 예, 물이라는 건 흘러가죠. 이 모양이 물수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물수로 할 때는 이렇게 흘러가는 모양을 해주고, 여기도 이렇게 흘러가는 모양을 해주고, 이게 물숫자입니다. 이곳을 조금 작은 물이다 그러면은 이렇게 물이 흘러가더라. 그래서 어, 천자가 됩니다. 천자. 개천할 때 천지, 개천이 천이죠. 자, 이와 같이 목, 화, 수만 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의 성격이 어떻겠어요? 오행의 성격이 무엇인가를 무엇인가를 뿌려서, 자, 뿌립니다. 이거는 뿌리는 거예요. 뿌려서 막 펼쳐냅니다. 펼쳐내. 그래 가지고 열매를 맺고, 토가 열매를 맺는 것이에요. 열매를 맺고 다음에 금, 금은 따서 이제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가지고 들어오는 것이고, 수는 차곡차곡 저장하는 것입니다. 저장. 자, 그렇다면 이 양반은 사주에 무엇이 없습니까? 토하고 금하고 없어요. 토하고 금하고 없습니다. 그러니까 열매를 맺고 그것이 완성되고 이 과정이 빠져버렸어요. 이 사람의 인생에서는 빠져버리고 저장하려고만 합니다. 그러니까 내 것을 저장하겠어요? 남 것을 저장하겠어요? 남의 거. 남의 것만 갖다가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일이 목, 화가 본인 자신의 일입니까? 남의 일입니까? 이게 아니, 본인 자신의 일이 아니에요. 남이 걸어가야 할 그 길에 씨앗을 뿌리고 그것을 갖다가 펼쳐내 가지고 그것을 열매를 맺히고 거두어 들이는 이것이 없으니까 남의 것을 갖다가 막 저장을 해버린다. 남의 것. 그러니까 남의 장사만 해주는 것이에요. 남의 장사. 남의 것을 갖다가 그것을 갖다가 영업을 하고 막 떠들고 막 돌아다니면서 펼쳐내고 그리고 저장하는 것도 남의 것만 저장을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 거예요. 남의 돈이에요. 남의 돈. 결국은 남의 돈이에요. 남의 돈. 음, 결국은 이 저장한 것이 내 것이 아니고 남의 것이 8, 90%가 되어버립니다. 8, 90%가 남의 것이 이렇게 남한테 다 줘버리고 나는 놈 것을 가지고 이렇게 떠들어서 여것만 한 10% 내지 20% 요것만 가지고 와요. 이게 거의 헛수고하는 격이죠. 헛수고하는 격. 음, 자, 이랬을 적에 이름에다가 이제 토하고 토하고 금하고를 집어넣어줍니다. 이름에다가 토하고 금하고에 이러한 성질이 있는 이름을 집어넣어줘요. 그렇다고 보면은 이 사람은 이제 남 것을 하는 게 아니고 이제 무엇을 하는 것으로 돌아섭니까? 정신이 내 거. 이제 본인 것으로 정신이 돌아서게 돼요. 그게 이 이름자의 묘한 작용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제대로만 맞게 딱 지어주면은 곧, 곧 하는 것이 바뀌어버려요. 본인의 행동이 바뀌어버리고, 본인의 생각이 바뀌어버리고, 본인의 인생이 어느 정도 이렇게 바뀝니다. 확 바뀌는 건 아니에요. 인생이 어느 정도 바뀝니다. 자, 그래서, 어, 성명학도 우리가 한 번은 좀 알아놔야 되겠다. 사주학을 할 때 시중에 나가보면은 사주팔자 더하기 성명학 더하기 궁합 뭐 이런 것이 있죠. 자, 이런 것을 여러분들도 한 번씩은 좀 공부를 해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지금 떠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성명학이란 사주를 살펴봤을 적에 없거나
없거나 아주 허약한 오행을 보충해주는 보조 역할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음과 양의 조화와 생극이 주된 작용을 하므로 이를 주의 있게 살펴봐서 상생작용으로 돌게 해야지 상극작용으로 이렇게 이름이 이어지면은 이제 그때는 이제 문제가 와요. 그 상극작용에 의한 질병 또는 어떤 재앙, 손해 막 이런 것이 치고 막 들어옵니다. 실제로 그래요.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어느 정도 100%는 아니지만은 5, 7%, 8, 90% 이렇게 맞아떨어진다. 그걸 여러분들이 알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본론으로 넘어갑니다. 본론. 이제 성명학의 본론으로 넘어가서 이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성명학은 첫째가, 요거는 핵심은 아니고 요거는 보조적인 것이에요. 보조적인 거. 제가 보조적인 거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보조적인 거라는 것은 이게 이제 그 초보자들이 가지고 놀 수 있는 그런 수준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음, 음오행입니다. 음오행. 음오행을 가지고 초보자들이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많이 노는데 시중에서도 이걸 가지고 거의 이름을 지어버려요. 그래서 요거 가지고 이름 지어가지고는 성명하고는 그렇게 예, 맞아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예, 처음에 접하는 초보자들이 가지고 놀 수 있는 그런 수준이다. 여러분들 그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예. 자, 음오행이라는 것은 이 음자가 소리 음자입니다. 소리 음자. 자, 소리 음자. 이 소리를 가지고 오행을 이렇게 배치를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자, 목은 소리 오행의 오행에서 뭐가 목에 해당됩니까? 혹시 이제 뭐 좀 아시는 분 있을 텐데, 기억, 자, 기억, 미음, 아니, 기억, 기억, 기억하고, 키읔, 또, 쌍기역, 예, 요것은 목의 음이라고 그럽니다. 목의 음. 자,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 성, 금성 이러면은 맨 처음에 나오는 자음이 뭡니까? 자음. 맨 처음에 우리 귀에 들어오는 자음이 기억이죠, 기억, 기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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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응. 이 기억의 이 자음을 갖다가 오행으로 이렇게 환산을 하면은 이게 무슨 자음? 무슨 오행? 목의 오행이라고 그럽니다. 이게 음오행이에요, 음오행. 다음에, 그러면 목이 있으면 화에 해당하는 음도 소리도 있을 것이다. 화에 해당하는 소리는 무엇입니까? 니은, 자, 니은, 디귿, 디귿, 리을, 리을, 리을. 히읗, 또 쌍디귿도 되죠. 쌍디귿. 자, 이러한 것이 화의 소리라고 그럽니다. 화의 소리. 자, 이 기역, 키역, 쌍기역 이것을 목의 소리라고 그러는데 이 목의 소리하고 이 기역이나 키역, 쌍기역하고 어떻게 연관을 지어보면 될까요? 목의 소리 그러면서 기역이라고 그럽니다. 자, 우리가 강목 있죠, 강목, 강목. 자, 나무 중에 강목이 있습니다. 이런 강목. 자, 이런 강목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강목을, 강목끼리 이렇게 마주 대놓고 세게 문지르면 세게 비비면은
나무에서 무슨 소리가 납니까? 나무가 서로 긁히면서 기역이나 키역에 가까운 소리가 나요. 자, 나무를 한번, 이 강목을 한번 이렇게 대놓고 한번 비벼볼까요? 비벼보니까 가가각, 그그그, 드드드드 하는 그런 그 기역이나 키역에 가까운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목이라고 했지 않았느냐 그런 소리가 그렇게 이제 판단이 됩니다. 다음에 화는 니은, 디귿, 리을, 티읕, 쌍디귿 요것이 이제 화인데 화의 소리인데 자 나무가 불에 탑니다. 나무를 쌓아놓고 불에 태우면은 그 불에 타면서 무슨 소리가 납니까? 나무가 불에 타면서 무슨 소리가 나요? 죄송해요. 아니, 무슨 소리가 납니까? 아니, 나무를 불에 태우면은 나무가 불에 타면서 무슨 소리가 나요? 따닥따닥 소리 나요. 타닥타닥. 타닥타닥 타닥 그런 소리가 나죠. 네, 탁탁탁탁 뭐 그렇게 멋이 깨지거나 그래서 네. 나다라타를 화로 이렇게 해놓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 근본을 따져놓고 보면 아는 사람이 없어요. 또 이제 저는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다음에 토. 자, 토는 이응, 희응. 이응하고 히읗을 합니다. 이응하고 히읗. 그러면은 이 토의 소리가 이응이나 히읗인데 이응이나 히읗에서 토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응이나 히읗 이 발음하고 토하고의 관계가 어디가 있어요?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이게 소리 오행인데 소리 오행인데 지금 오행이니까 소리 오행이죠. 이응이나 히읗 그것이 나오면은 토라고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 그런데 어째서 음, 이게 토냐? 무슨 관계가 있겠어요? 토하고 이응하고 히읗하고. 모르시죠? 열매? 자, 주영 원장님, 전혀 모르시겠어요? 우리가 토라고 써놓고 무슨 토라고 있습니까? 톡톡, 토라고 써놓고 무슨 토라고 읽어요? 흑토. 톡톡. 토라고 읽지요? 자, 그래서 이응이나 히읗을 토로 가지고다 놨지 않았느냐,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음, 이 외에 더 근접하는 게 있으면 혹시 한번 말씀해 보세요. 토가 이제 저도, 플러스 저도 이거, 마이너스, 토가 저도 플러스 이것을 잘 마이너스가 모르겠습니다. 만났거든요. 플러스 마이너스? 토가요, 예, 플러스 네. 마이너스가 만나고, 오, 좋아라 그랬어요. 아, 우, 좋아라. 예, 오, 좋아라. 음, 허허허허, 좋아라. 네. 아, 그것도 맞네. 자, 다음에 금이 있습니다. 금. 오행의 금은 뭔 소리입니까? 쇳소리가 나요. 자, 시옷, 지읒, 치읓, 쌍시읒, 치읓, 쌍시읒. 쌍시읒. 자, 이런 것이 금의 소리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은 이 오행의 금의 소리, 금하고 시옷, 지읒, 치읓, 쌍지읒 요것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금을 그 세공할 때 쓱쓱쓱 소리가 나요. 아, 톱으로 만들어서 나무를 썰면은 쓱쓱쓱 소리가 난다. 금 이렇게 세공할 때 맞습니다. 쓱쓱쓱 쌍시옷도 깎아. 맞습니다. 쌍시옷도 기니까. 자, 음. 그렇게도 이해가 되고 또 다른 분 의견. 금을 이렇게 팔찌를 끼고 금을 팔찌 꼈잖아요. 자랑 쳐요, 네? 자랑. 네? 금을 끼고 자랑 쳐요. 아, 자랑을 한다. 예. 자랑을 한다. 예. 그래서 뭐 지읒도 되고 또 그런가요? 금에 그리고 제가 소리라고 그랬어요. 소리. 금을 소리. 딱 찼잖아요. 그러면 짜잔! 이렇게. 아, 짜장하고 함께 여기도 되고 여기도 되고 다 되네 또. 예. 금은 금은 예전에는 창칼이었어요. 창칼. 창칼이요. 지금이야 총이 나오고 대포가 나오고
원자폭탄이 나오고 별론 것이 다 나오지만 옛날에는 창칼밖에 없었어요. 창칼. 자, 그래서 칼끼리, 칼끼리 이렇게 부딪히면은, 칼끼리 음, 이렇게 부딪히면 여기서 무슨 소리가 납니까? 쇳소리. 쇳소리는 무슨 소리? 챙 하는 맑은 소리나, 챙. 쨍 하는 깨지는 소리나, 뭐, 이러한 소리가 들립니다. 음, 이거는 칼은 칼인데, 쇠 성분이 아주 안 좋은 것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병사들이 병사들끼리 칼끼리 부딪히면 쨍쨍쨍 창창창 하고 그런 소리가 들리지. 이 장수들이 쓰는 이 보검, 질이 아주 좋은 보검은 제가 실제로 들어봤어요. 칼집에서 칼을 착 빼내면은 칼집에서 칼이 착 나오면서 무슨 소리가 들립니까? 여러분들은 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보검을 보지를 본 적이 없으니까. 제가 들어보니까 쌍 소리가 들린다. 쌍 하고 아주 질이 좋은 가볍고 질이 좋은 새가 그 떨리는 소리, 쌍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자, 그래서 이 시옷, 지읒, 치읓, 쌍지읒 뭐 이런 것을 금의 소리라고 했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저는 또 이해를 합니다. 다음에 수, 수가 있어요. 수. 자, 수의 소리는 무슨 소리로 이렇게 돼 있습니까? 수의 소리. 미음, 모양에서 수의 소리는 미음, 비읍, 미음, 미음, 비읍, 비읍, 피읍. 자, 여기에 뭐, 쌍비읍도 뭐 들어가고 또 다 들어가겠죠. 자, 미음, 비읍, 피읍하고 이 수, 물의 소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겠어요? 물. 아, 그렇습니다. 이 수는 물이기 때문에 여기 미음이 글자로 해보면 물자입니다. 물자. 물. 그래서 여기서 이 미음이 변형이 되면은, 이렇게 올리면은 비읍이 되고, 양쪽으로 이렇게 넓히면은 피읍이 되고 그렇죠. 그래서 아마 마바파 미음 비읍 피읍이 수로 이렇게 해놓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혹시 알고 계신 분 있습니까? 없는데요. 아,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알아두면은 그 목화토금소의 오행은 잊어먹지를 않습니다. 음, 자, 나무끼리 이렇게 막 문대고 문지르고 나무끼리 막 이렇게 칼싸움 하듯이 이렇게 돼가지고 막 문지르면은 그그그그 가가가가 막 갉아먹은 소리가 날려요. 나무를 갉아먹는 소리가 들려요. 갉아먹는 소리. 그래서 이것은 기역기역 쌍기역은 이거는 목의 소리다. 화는 불에 태우면은 타다닥 하는 소리가 불에 타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나다라타는 화다. 자, 토는 흙이기 때문에 이응 히읗이 이 토의 소리다. 자, 금은 시옷, 지옷, 치읓 이곳인데 이곳은 칼끼리 부딪히면은 쨍쨍. 쨍, 창, 창 하는 소리가 막 들립니다. 그리고 보검을 칼집에서 착 꺼내면은 쇠가 아주 질 좋은 얇은 쇠가 그 움직이는 떨리는 소리 쌍하고 상하고 들립니다. 그래서 이 시옷을 금으로 했지 않았느냐. 또 수는 마바파입니다. 마바파. 자, 미음이 맨 처음에 안 들리는 글자가 물자입니다. 물자. 그래서 이게 수는 이렇게 미음 피읍으로 했지 않았느냐. 그래가지고 요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사주에 없는 것을 이제 만들어 써요. 예를 들어서 자, 사주를 하나 봅시다. 결국은 사주의 보조작용이라 사주를 여러분들이 보실 줄 알아야 돼요. 자, 사주 누구 하나만 불러보세요. 이 이름만 갖다가 만들게. 사주요? 네, 하나만 불러보세요. 아무거나. 저거 부를게요. 사주를 보려는 것이 아니고 이 이름하고의 관계를 맺어주려고 그래요. 네.
어디가 있냐? 예, 불러주세요. 가보, 가보년, 예, 가보년 다음에 뭡니까, 보년, 월이? 예? 지금, 잠깐만요. 갑, 아니, 병호, 병호년, 병오년, 자, 가보월, 병오년, 가보월, 병오년, 불러보세요, 병오년. 가보월, 가보월, 무술일, 자, 무술일, 병진시, 무술일, 병진시, 네, 병진시요, 병진시요. 병진시, 자, 병진시입니다, 병진시. 자, 이 사주를 볼 때, 아까 목화토금수를 우리가 공부했어요. 네, 그랬죠? 천간에 보면은 주로 뭐가 있습니까? 화, 화가 있죠, 화. 요거는 화고, 요것도 화고, 요거는 목이고, 요거는 토입니다. 그래서 사주의 천간에는 목화가 핵심을 이루고 있어요. 목화가 핵심. 그렇죠? 네, 목하고 화가 이 거의 모든 것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오행만 봐도 대충은 감이 잡히죠. 이 양반은 무엇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 양반은 무엇을 고, 위주로 하는 사람이에요? 영업, 씨앗을 자 뿌려놓고 씨앗을 뿌려놓고 사방대에다가 그쵸. 화 펼쳐내는 여기저기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사주에 이렇게 있으면은 많다고 그럽니다. 많다고. 여기저기에다가 막 펼쳐내요. 막 펼쳐내고 그 펼쳐낸 것 중에 이 무토가 이제 씨알이죠, 씨알. 열매가 맺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 분은 보면은 목하고 화가 대다수를 이루기 때문에 밖으로 돕니다. 밖으로. 밖으로 돌죠. 씨앗 뿌리고 막 펼쳐내려면 밖으로 돌 수밖에 없잖아요. 밖으로 도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렇게 되면. 자, 그리고 지지를 보니까 겨울입니다. 겨울. 겨울. 자, 겨울의 기운이 강합니다. 선생님, 여름이죠, 여름. 오, 아, 영고. 여름, 여름. 자, 여름의 기운이 강합니다. 그리고 여기도 오도 여름의 기운이고, 술도 무토, 가을이지만은, 가을의 술토지만은 여기에도 정화가 들어있습니다. 정화가. 지는 봄의 기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목하고 여기도 화, 화하고의 기운이 강하다. 그 천간이나 지지나 목하고 화의 기운이 강하니까 이거는 밖으로 돌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겠다. 자,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필요한 거. 필요한 거 두 개가 있는데 뭐 필요합니까? 물, 자, 그거 드리는 거, 금. 자, 씨앗 뿌려가지고 막 펼쳐냈어요. 그래가지고 열매가 이제 맺히긴 합니다. 그것을 거두어 드리는 금이 필요하고, 더하기 또 가장 필요한 것이 뭡니까? 이 사주에 물, 가장 필요한 거. 수죠, 수. 음, 물이 없어요, 물이. 자, 그래서 이와 같이 금수가 없기 때문에 이 금수를 갖다가 이제 새로운 이름을 지은다면 이름자에다 넣어줘야 돼요. 그것에 초보자들이 하는 것이 음오행입니다. 음오행.
자, 그렇다면 이제 초보자들을, 우리가 초보 수준이니까 이제 초보자를 그 수준에 맞게 금수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금수. 자, 성이 뭡니까? 이분 성이. 지금 썼잖아요. 자, 야, 이름이 이제 성이 조입니다. 조. 자, 조는 음양오행에서, 음오행에서 무슨 오행입니까? 조는 조는 금이죠, 금. 금. 금이죠. 네. 자, 금이고, 다음에 금수가 필요하니까, 이제 금에서 이제 어디로 흘러가야 돼요, 이름이. 어쩔 수 없이 이제 금은 여가 있어요. 그 네. 성이니까 이건 바꿀 수가 없죠. 자, 그래서 가운데 자가 무엇으로 흘러가면 되겠어요? 수로. 수, 수로 흘러가면은 금생수가 돼가지고 딱 맞아 떨어집니다, 이제. 이 수로 흘러가야 돼요, 수로. 자, 마지막 글자도 무슨 오행이면 좋겠습니까? 수. 물이 가장 필요한데 물이 잘 안 보여요. 어디에 있냐면은 진중에, 진중에 조금 들어 있습니다. 아예 없는 것은 아니에요. 진중에 뭐가 들어 있습니까? 을, 개, 무라 해가지고 개수가 조금 들어 있어요. 그 요것 때문에 지금 이분은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살아있는 사람. 이 진중이 진중에 뭐예요? 개수가 진중에 진중이 뭐예요? 요 요거 아니, 그, 중에 음, 지장간 있죠, 지장간. 아, 지장간 지장가. 이따가 한번 공부했죠. 지장간 을개무가 있습니다. 진중에는 을개무. 자, 음. 그래서 이 개수가 있기 때문에 요 개수가 근본이 돼가지고 이게 말라 죽지 않는 사주가 됩니다. 자, 그래서 금생수 다시 수로 이렇게 흘러가면은 이 수가 왕창 이름에가 들어가죠. 자, 그래서 한번 이름을 지어 봅시다. 자, 성은 조. 이름이 여기 써놨어요. 조은혜. 자, 조고, 조는 금이에요. 네. 만약에 은이다 그러면은 이름이 지금 어떻게 지어 있는가 봅시다. 이렇게 봐보세요. 조은혜. 여기 한자 써놨죠? 조은, 조은인데 조는 뭐예요? 오행에서 금, 금이죠. 네. 금이고 토, 은은 뭐예요? 토, 터죠. 네. 애도 터죠. 네. 자, 금토토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금토토 하니까 수가 없네. 이제는 극은 아니에요. 네. 상극은 아니에요. 네. 상극은 아니니까 상관이 없지만은 금세, 금토토 하니까 어디로 흘러갑니까? 기운이. 금에서, 토해가 전부 뭉쳐버려요. 토해가. 내가, 토해가 뭉쳐버리죠. 토해가 네. 뭉쳐면서 토생금에서 앞으로 이렇게 기운을 내줍니다. 앞으로 기운을. 자, 그래서 이거는 이름자에 꼭 필요한 금하고 수가 아닌 토가 들어있다. 그래서 그렇게 필요한 토는 아니에요. 이 토는. 이 그래가지고, 토도, 이 무토도 있고 술토도 있고 진토도 있고 토가 많아요. 그런데 해필 또 이름에다가 토토 해가지고 금토토 해가지고 상극은 아닙니다. 상극이라 하면 이제 병이 치고 들어와요. 상극이라면 그거 이제 이따 또 공부하지만은 병이 치고는 안 들어오지만은 이와 같이 기운이 정상적으로 내가 살아가면서 기운을 막 받는 그런 구조는 아닙니다. 금토토는. 그러면 그때 봉선이라고 지어줬는데 그 이름 어때요? 조봉선. 조봉선을 한번 볼까요? 조봉선. 자, 이거는 금입니다. 금. 봉자는, 봉자는 뭡니까? 공자는 수죠, 수. 선자는 선자는 금. 금이죠, 금. 네. 자, 금이죠. 자, 네. 그래서 금생수, 금생수에서 공생수, 어디다 갖다 기운을 몽땅 몰아줘요? 수에다가.
가운데다 몰아주죠. 수에다 몰아주면서 가운데다 몰아주죠. 그러니까 내 인생이 수를 풍선이로, 몽땅 받아들이면서 풍선이로 수의 가야겠네. 기운이 강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래서 그나마 음오행으로 이렇게 맞춰보니까 괜찮더라 해서 제가 봉선으로 이렇게 해준 적이 있습니다. 네. 자, 음오행을 가지고 이름을 이렇게 분석하는 방법을 아시겠어요? 네. 이거는 초보적인 것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분명히. 음, 이렇게 해가지고 이름을 지으면은 이거는 초보적인 것에는 맞지만은 이제 정상적으로 운명하고는 거리가 좀 있습니다. 음. 자, 그래서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갑니다. 자, 음오행. 다음에 이제 원형 이정이라고 있습니다. 원형 리정. 혹시 들어보신 분 있어요? 원형 리정. 처음 들어봤어. 자, 이름에 원, 형, 리정. 원자가 으뜸원자, 형자가 형통할 형자, 리자가 이로울 리자, 정자가 정숙할 정자. 자, 이것으로 보는 것이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보는데 이 정도 본다 그러면은 이거는 대학교 수준으로 보면 됩니다. 대학교. 음, 대학 수준으로 원형 리정을 보는데 이것으로 가지고 이름을 또 했다. 이것만 맞췄다. 그러면은 대학은 나왔지만은 이게 영업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도 그렇게 높은 단위는 아니고 중급 정도 됩니다. 중급 정도. 의무행으로 하면은 초급, 이 원형 리정으로 하면은 중급, 다음에 이제 마지막 고급, 고급반이 있습니다. 고급반. 마지막 우리가 하늘과 땅의 기운을 갖다가 잡아내가지고 보는 그것이 격입니다. 격, 격. 음, 자, 이 격에는 어, 원형, 리정, 원격, 형격, 리격, 정격이라고도 하지만은 그거는 이제 중급 과정이고 이 격에는 천인지, 천격, 인격, 직격 합쳐서 총격 그렇게 해서 이 격을 보는 것이 이게 이제 마지막 그 과정입니다. 이것하고 이렇게 맞춰서 전부 문제가 없이 해주려면은 이게 하루 이틀 여러분들이 찾아가지고는 이게 맞추기가 어려워요. 음, 제일 먼저 이름이 자 봅시다. 이름이 뭐가 맞아떨어져야 되냐면은 음양이 맞아떨어져야 돼요. 음양. 이게 핵심입니다. 음양. 자, 예를 들어서 조은혜 한번 써보세요. 여기다가 조은혜. 조 원장님 한번 써보세요. 크게. 예, 한자로요? 예, 한자로. 자, 조은 아니 조금이라고 그러지 왜 또 조은혜라고 그랬어요. 아니, 그 좋다고 또 그렇게 지어줬는데. 자, 애자가 예, 물가에 물가에 잽니다. 물가. 자, 물가에 보면은 흙이 물이, 쓸려 나가고 뭐가 생깁니까? 거기에가 토, 약간의 절벽이 생겨요. 예. 예, 그렇죠? 예. 물가의 절벽의 자입니다. 이게 실제로는. 아, 자, 조자를 보니까 핵수를 보니까 몇 핵입니까? 하나, 아, 둘, 네, 셋, 넷, 다섯. 이 조자가 이 조자가 아닌데? 맞아요. 조자가 핵수가 몇 자예요?
열한나네요, 열한나. 열한자요? 자, 열한자. 열한자면 음입니까, 양입니까, 이거는? 양. 양이죠, 양. 다음에 은자를 보겠습니다, 은. 금운동할 때 은자입니다, 이게. 몇 자입니까,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네 자입니다. 요거는 음이죠. 다음에 이 물가의 자는 이 삼수변을 삼획으로 보지 않고 본래의 획으로 치환을 해줘야 돼요. 본래의 획이 네 자입니다. 네 자, 네 자,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둘. 음입니다. 열둘. 음. 자, 음. 그러니까 음이 그 이름에 음양이 골고루 있습니까? 음에 치우쳤어요? 양에 치우쳤어요? 음에 치우쳤어요. 음양이 골고루 있죠? 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첫 번째 음양은 이거는 맞다.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오케이. 자, 다음에 이제 이 소리의 오행을 봅니다. 소리의 오행은 아까 봤죠? 소리의 네. 오행 두 번째 소리의 오행. 음. 자, 음의 오행. 오행을 봤으면 아까 소리. 금, 금. 금생수, 음. 금, 금수, 금이었죠? 네. 아니요, 금수 어? 금 아니, 아니었어요. 아니, 아니에요. 아니, 아니요. 이름이 오. 금이고, 은이 토고, 잘못했네. 터터, 금이고, 금터터. 토고, 애자도 금터. 토고, 네. 토토죠. 네. 자, 이렇게 되면은 이 금이, 음. 이 금이 빛을 발해야 되는데, 아. 이 금이 이제 금이에요. 금덩어리. 이 사주에 금덩어리가 빛을 발해야 되는데, 이 이름자에서 어디에 묻혀버려요? 터. 흙 속에 묻혀버립니다. 흙 속에. 음. 그래서 본인의 실력은 간뜩 가지고 있지만은 흙 속에 묻힌 금이라 그 빛을 발하지를 못해요. 이렇게 되면. 아. 그래서 오행은 이거는 안 좋다. 봉선이로 이렇게 되면은, 바꿔야겠네. 봉선이로. 네, 이렇게 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금의 그 빛나는 금덩어리가 땅 속에 묻혀가지고 보이지 않게 된다. 네, 빛을 발하지를 못한다. 네, 그래서 음오행은 이건 안 좋습니다. 다음에 이제 무엇을 보느냐. 원형 리정을 봐도 되지만은 원형 리정은 음. 이제 시간이 지금 안 되니까 이제 놔두고 지금 그 천격, 인격, 직격, 총격 요게 핵심이에요. 요게. 음. 자, 맨 먼저 천격은 어떻게 보느냐면은 천격은 하늘천자의 천격은 성하고 이름하고를 봅니다. 성하고 이름. 아니 음. 성을 봅니다. 성. 아. 성이 한자면은 본래 옛날에 이게 만들어졌을 때 성이 두 자로 있었어요. 성이 두 자, 이름이 두 자. 아. 자, 그래서 우리 옛날 이름을 보면은 성명이 네 자짜리가 줄을 많이. 이룹니다. 음. 소시모리, 음. 소시모리, 옛날 우리 그 임금의 이름입니다. 소시모리. 또, 옛날 이름을 보면은 지금 이름 말고 수천 년 전의 이름을 보면 전부 네 자로 돼 있어요. 네 자. 을지, 을지, 문덕. 윤덕, 네, 이렇게 네 자로 돼 있어요. 아. 또, 또, 백제가 망하면서 당나라로 가가지고 이름 떨친 놈. 흑치, 흑치, 흑치상인지, 네, 흑치상지. 전부 이렇게 네 자로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때 그 이전에 이게 만들어진 것이라, 어, 성이 한자면은 성을 두 자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성이 지금은 한자기 때문에 이 일이라는 가성수를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성을 여기다가 넣어줘요. 성. 자, 예를 들어서 금을 넣어줍니다. 금. 성이 금이면은 금에다가 일을 더해줘서 이것을 천격으로 봅니다. 자, 그러니까 천격이니까 이게 몇 액이 돼요?
8 더하기 1 하니까 9핵이 되죠. 자, 9핵이 됩니다. 9핵. 다음에 이제 인격이 있습니다. 인격. 자, 인격은 이름이 두 자죠. 이름이 두 자인데 성하고 이름 하나하고를 합쳐서 인격으로 봐줍니다. 자, 예를 들어서 김성실 해놓으면은 자, 여기다 이를 하나 넣어줍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천격으로 봅니다. 다음에 성하고 이름 하나를 인격으로 봅니다. 다음에 이름 끝에 하고 이름 중간하고 이름 끝에 하고 이름 두 자를 갖다가 직격으로 봅니다. 직격. 천인 직격. 다음에 이 이를 뺀 김성실 이 자체를 갖다가 더해 놓은 것을 총격으로 봅니다. 이 총격으로. 이게 핵심이에요. 음, 여기가 맞아떨어져야 실제 사조하고 맞아떨어집니다. 자, 음, 그래서 봅니다, 이제. 자, 천격은 구획입니다. 자, 두 번째, 자, 인격을 봅니다. 인격. 자, 인격은 성인 김하고, 자, 성자가 이룰 성자입니다. 이룰 성자. 이룰 성자가 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입니다. 일곱 자. 일곱 자 더하기 여덟 자 하니까 몇 자입니까? 열 다섯 자죠. 15회. 요게 인격입니다. 요게 천격이고, 요게 인격이고. 자, 여기에서 이제 사람의 살아가는 그 과정이 나옵니다. 과정. 자, 인격은 보통 중년 이후 자기 인생 전체의 약 6, 70%를 여기서 봅니다. 음, 이 인격에서 봐요. 이 인격의 숫자가 얼마요? 15죠. 이 15라는 숫자를 이따 찾아보면 답이 나옵니다. 음, 다음에 직격은 이름 두 개를 합쳐놓은 것이에요. 자, 실자가 열매 실자입니다. 열매 실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자, 열다섯. 요것이 열다섯이고, 그 다음에 앞에 있는 성자가, 성자가 몇 자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그래서 22자입니다. 이게 22자. 22자. 아주 안 좋은 숫자예요. 22자. 20이라는 것은 이게 평생을 고생을 드립다 하는 이 숫자예요. 이게. 이따 보시면 알아요. 자, 그래서 보니까 청격이 9회, 인격이 15회, 직격이 22회. 자, 획수로는 요게 양, 요것도 양, 요거는 획수로는 이제 음양이 맞아떨어지지만은 요게 이제 여기에 들어가는 이 숫자의 풀이에서 보면은 아주 문제가 있습니다. 자, 구해. 자, 구자를 한번 봅시다. 구자가 나중에 책으로 이제 여러분들 갈 텐데, 구를 읽어보면은 뭐라고 나왔느냐. 궁박격, 사기형국, 아주 흉하다고 그랬습니다. 자, 온순한 성격에 의지와 박력이 결여되고 남의 말을 잘 듣고 허황된 과욕으로 일확천금을 꿈꾸며 부모의 유산을 물려받아 오래 지키지 못하고 투기에 몰두하다 사기에 이용당해 재물 풍파를 일으키며 고난과 빈곤을 면키 어렵다. 영두사미로 실패수가 중중하니 가정불화 갈등으로 지리멸렬 객기풍파 동문서주하니 허무한 세월만 탄식하는 흉한 술이다. 자, 이게 천격입니다. 그러나 천격은 이렇게 수리를 보는 것은 아니죠. 다음에, 야, 인격. 이게 인생의 약 60, 90%가 다 여기가 들어있습니다. 자, 인격이 15핵이죠. 자, 네. 15핵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핵. 통솔격, 다리변곡. 이건 대길하다고 그랬습니다. 자, 용모가 준수하고 기질이 강직한 성품에 지모 겸비한 명철한 두뇌 해가지고 뭐 대기란 소리다. 요거는 좋습니다. 다음에 이제 직격. 직격 이것이 이제 초반전 무렵에 어렸을 때의 숫자입니다. 자, 20이라는 숫자를 보면은 이게 또 사람 잡는 숫자예요. 중절격, 파산형국, 아주 흉하다고 그랬습니다. 성품은 엉뚱하나 해왕된 탐욕이 많으면 매사가
침착하지 못하고 오만불순과 경거망동 이렇게 해서 동조자가 없고 인내가 용기가 부족하고 그래서 아주 힘든 인생을 살아간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음에 총격. 총격은 인생의 후반전을 말해요. 자, 전체를 다 더합니다. 자, 김은 이게 팔획이죠. 팔획 더하기 성은 아까 몇 핵이었습니까? 칠핵이었습니까? 네, 칠핵 더하기 실은, 실은 몇 자였습니까? 11자였습니까? 자, 11자. 이게 더하면 이게 이제 인생의 말년의 운입니다. 자, 그러니까 더하니까 얼마예요? 15에다 11을 더하니까 26이죠. 자, 26을 간단히 숫자를 한번 살펴보면은 26이라는 숫자가 영격, 과욕, 형국이다. 쾌활한 상품에 준엄하고 지덕을 겸비했으나 허황된 탐욕으로 일확천금을 꿈꾸며 후기에 몰두하니 성공은 일시에 불과하고 실패 수가 중중하고 영웅심으로 인생을 망하는 수가 있다. 그래서 객사, 병액, 객사, 피살, 관제형액, 재화 등으로 고난의 인생을 살아가는 숫자가 총격입니다. 자, 이것을 여러분들이 다 맞히려고 하면은 이게 며칠 내에 이게 글자를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자, 그리고 또 사주하고 또 맞춰봐야 돼요. 사주하고. 사주에다 없는 것을 또 만들어 넣어서 이름에다 또 해줘야 되고 그 이름이 이와 같이 천인지 총격에 맞아야 되고 그게 음오행에도 맞아야 되고 음양에도 맞아야 되고 숫자에도 맞아야 되고 이렇게 하려고 보니까 이게 한번 이름을 찾아보면은 보통 일주일 정도 걸립니다. 일주일. 그래 놓고 그 이름을 지어서 어떻게 겨우 맞춰보니까 다 맞아떨어지진 않습니다. 뭔가는 좀 부족해요.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그거 다 맞출 수는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름을 이렇게 지어서 주면은 마음에 안 든다고 딱 단칼에 잘라버립니다. 그러면은 일주일, 만 5일, 3일, 빠르면은 뭐 하루에도 이제 짓기는 합니다. 그 노력이 완전히 물거품이 되어버려요. 성명은 함부로 손댔다가는 이거는 고생만 드립다 합니다. 고생만 드립다. 이름 하나 지어주고 돈 얼마 받습니까? 얼마 못 받아요. 인건비도 안 나와요, 솔직히. 어쨌거나 이 책이 제대로 나오면은 그때 책을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리고 그 책을 가지고 한번 이름을 지어보고 그 또 본인의 이름을 여기다 집어넣어서 그 어떻게 흘러가는가, 인생이 어떻게 되겠는가 그런 것도 한번 분석해보는 시간을 다음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와 같이 제가 그냥 막 주원부원했지만은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기초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중원부원할 수밖에 없었고 나중에 책이 나오면은 곧 나옵니다. 곧 이제 제가 다 거의 끝나가요. 책이 나오면은 책을 여러분들이 나눠드리고 어차피 성명학도 한 번은 접해야 된다. 왜? 사주만 본다고 하면은 사람들이 그러면 성명도 이름도 하나 지어주라 그러면은 뭐 전혀 공부를 안 했으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저 양반 공부를 했지만은 겨우 사주와 공부 조금 했네? 그러고는 누가 알아주질 않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몇 가지 공부는 더 해야 됩니다. 풍수 공부도 조금은 하겠습니다. 풍수 공부도. 풍수 공부도 그 묘등에 가서 그 묘가 어떻게 되는 거 뭐 그런 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사는 집, 그게 그 사람하고 맞아떨어지는가 그런 것을 보는 눈, 그게 이제 양택 풍수라고 그럽니다. 그 사는 집 풍수인데 그것도 간단히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고 질문사항 있으면 받겠습니다. 오늘은 배우니까 좀 재밌는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책 가지고 하나하나 배우면은 상당히 재밌어요. 음, 그리고 본인에 맞는 것을 이름을 본인이 찾아가지고 그걸 여기다 대보면 됩니다.
1번, 음양 2번, 획수 3번, 격 4번, 음오행 5번, 원형이정 이런 데서 다 맞춰가지고 아하 무엇이 안 맞다 무엇이 안 맞다 그러면 거기에 안 맞는 것에 뒤에 넘겨서 찾아보면은 이러이러한 운명이 안 맞다 그런 것이 다 나와요. 그리고 질병도 다 나옵니다. 여기에 이름이 안 맞으면은요 그 이름이 안 맞는 이름 때문에 충돌이 일어나서 질병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묘하죠. 묘해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조금 더 깊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고생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